안녕하십니까. 방그레병원 원장 김강석입니다. 오늘은 항암 중 꼭 알아야 할 부작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그 다음 주로 이제 먹는 약으로 많이 먹게 되는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핫한 면역관문 억제제 3세대 항암제,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부작용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주로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단일요법으로 쓰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프로토콜로 보통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섞어서 복합적으로 쓰게 됩니다.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항암제는 유방암에서 빨간 약이 들어가 있는 AC케모라든지 흔히 폴폭스라고 불리는 대장암에서 쓰는 항암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항암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항암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혈액학적 부작용, 소화기 관련 부작용,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라든지 기타 이제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혈액학적 부작용,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빈혈이 온다든지, 그리고 오심구토가 생기는 소화기 관련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 치료법과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항암제가 골수 억제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백금 계열 항암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역구토가 심하다든지, 또 불행하게도 난소암이나 유방암 같은 여성암에 쓰이는 항암제가 대부분 탈모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항암제를 맞고 있는지 꼭 아셔야지 이런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맞고 있는 항암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항암요법은 그 부작용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별다른 치료를 필요치 않는 1, 2단계 부작용부터 꼭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3, 4단계 부작용까지 총 5단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활동 능력 평가로도 이 환자가 항암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을 줄이던가 항암 주기를 늘리던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하루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또 증상이 있으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럴 때는 꼭 담당 주치의에게 말씀드려서 약을 줄이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항암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음 외래 내원시 적어 가셔서 꼭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골수기능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기능 억제는 우리가 항암 전에 이제 체열을 해서 백혈구수를 보고 빈혈, 혈소판수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빈혈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8.0 밑으로 떨어졌을 때, 혈소판 수치가 5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호중구 수치가 1000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3단계 부작용에 속하고, 3단계 부작용부터는 꼭 치료를 받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 혈액검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실제 환자 혈액을 채취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CBC라고 되어 있고, 거기 이제 WBC 카운트가 바로 백혈구 수치입니다. 백혈구 수치에 1.7로 되어 있는 거는 뒤에 공이 3개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1.7은 백혈구 수치가 1700개다. 그리고 HB라고 써져 있는 항목이 바로 빈혈 수치인 헤모글로빈 수치입니다. 그래서 빈혈 수치는 10.9. 그 다음 플레이틀릿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혈소판 수치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공이 3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라는 숫자는 실제로 내 혈소판이 92,000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따라서 호중구 수치는 바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병원도 있고,
보통은 이제 뉴트로필이라 그래서 NEUT 영어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41.2는 41.2%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 백혈구에서 호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전체 백혈구 숫자가 1700개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41.2%가 호중구이고 계산을 하면 7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숫자도 2000개 밑으로 떨어져 있고 호중구도 1000개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단계 혈액학적 부작용에 해당이 되고 다음과 같은 이제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거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류코스팀이라든지 그라신 같은 주사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환자 몸무게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투여 용량을 투여해서 다음날 또 다시 혈액을 채취해서 백혈구가 얼마나 올랐나 보고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다음날 또 주사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백혈구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백혈구나 호중구가 우리가 원하는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까지 이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구역 구토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항암하면서 구역 구토가 가장 흔하고 또 환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키고 바로 치료 중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예기 구토는 환자가 항암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발만 들여놔도 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상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토에 대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어떤 그 병원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냄새 때문에 울렁거림이라든지 구토를 유발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맞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50세 미만의 여자에게 특히 더 잘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이전에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한다든지 그다음 멀미가 심하신 분, 그리고 알코올 기왕력에 따라서 그 증상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암 주사를 맞고 24시간 후에 한 2-3일 동안 지속되는 구토를 지연 구토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지연 구토는 시스플라틴 같은 이제 백금 계열 약이나 유방암 환자 중에서 AC 케모를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잘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심 구토도 마찬가지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특히 구토는 내가 하루에 6번 이상 구토를 한다 하면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따로 처방약을 더 받으시거나 아니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심 같은 경우는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오심이 심하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구토 예방제가 많이 나와서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변기를 잡고 토한다든지 이런 환자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자기가 이제 받는 처방전 약 중에 온세트론이라든지 알록시 이런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이런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몸에 붙이는 상푸소 패치라든지 이런 패치제도 좋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에멘드라는 약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 약은 유방암, AC 항암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014년에 나온 아킨지오라는 약이 나오면서 이 약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75% 정도 환자분이 구토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약이 워낙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약을 쓰는데도 울렁거리고 구토를 한다 하시면은 꼭 저희 같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추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43세 여성이고 자충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빨간 약이 들어간 AC 케모를 하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첫날 독소루비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항암제를 투여받고요. 그날 이제 에멘드와 온다세트론이라는 약을 병원에서 이제 받고 다음 날부터 2일째, 3일째, 4일째 하얀색 동그란 이제 덱사라는 약을 한 8알씩 받아서 오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치료했을 때 대부분 환자들이 심한 구역 구토가 없이 항암을 잘 지나가고, 그리고 이런 약을 먹었는데도 구토가 계속된다, 그럴 때는 이제 신경안정제라든지 위산 억제제라든지 이런 주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항암이 힘들다고 너무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꼭 2차 병원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방그레병원 김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